문제 281페이지 43번 문제. 자, 한번 볼까요? 자, 바로 들어가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이제 문제 41번은 뭐냐? 봐봐요. 자, 단어에 한번 생각해봐요. 진정명의해보. 한번 봐봐요. 43번 문제. 자, 진정명의회복 등기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자기가 잠시 생각을 해봐요. 한 10초 동안. 10초 동안. 그러면 진정명의가 뭐예요? 진정명의가 회복된다. 그러면 뭐예요? 진정명의가 회복되면 뭐예요? 실소유자하고 등기명의는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하잖아. 불일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소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다이렉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 뭐가 생각나요? 등기 청구권이 생각나야지. 등기 청구권은 채청, 물청. 물청.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진정명의회복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 아니라 물청이라는 거. 자, 첫 번째 나오네요. 자, 진정명의가 회복이 됐어요. 계약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이 아닌다. 본 정강석가처럼 나와있죠. 거민의 대상이 아니고 농지 취득자격증명의 대상도 아니다. 농지법에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봐봐요.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대가성이 없어요? 자기 집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토지거래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등기혼일자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판례했어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게. 그러면 등기혼일자를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없으니까 특별하게. 그러면 네 번째 뭡니까? 자, 등기청구는 채청이다, 물청이다. 물청. 그러면 조심해놔야 돼요. 요거 우리 민법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여기 농지 진정명의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농지법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법에서는 요거와 관련돼서 첨부 서류와 관련돼서. 그럼 자기가 이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본능적으로 생각하라고. 불일치한다. 읽어봐요. 물청. 계약이 아니다. 그럼 계약이 아니면 거기로 가 있어야 돼. 거민과 농지 취득자격증으로.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토지거래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혼일자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럼 진정명의회복 등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자, 요거 3번이야. 3번. 그럼 빨리 이 문제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 그럼 요거부터 먼저 찾아봐요. 빨리 찾아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4번 보니까 등기혼일자를 적고 틀렸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가 논점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논점을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를 드티하게 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진정명의회복 등기부터는 뭐부터 찾아라? 그래서 이 3번 등기혼일자부터 찾아요. 만약에 혹시 여기 부서적으로 이런 성역, 요게 나왔다. 자, 중간생략 등기가 나왔다. 뭐부터 찾아? 또 다 까먹었다. 중간생략 등기가 나왔다. 뭐부터 찾아? 토지거래가구역부터 찾으라고.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효력규정으로서 무효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거래가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똥 밟은 거네. 그럼 똥 밟은 거죠? 그럼 뭐부터 이제 그거 찾고 그럼 맞았으면 또 이걸 찾아야 돼. 등기가 이미 된 경우냐, 등기를 청구한 경우냐. 이미 등기가 된 경우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원칙은 무효죠. 예외적으로 합의가 있다. 그러면 직접이냐, 대의냐 이걸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 합의가 없으면 대의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봐보면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뭐부터 찾아? 등기혼일자. 자, 우리 지적 파트에서 뭐 나왔어요? 읽어봐요. 무슨 등록? 신규 등록은 뭐부터 찾아? 등기촉탁부터 찾아란 말이야. 등기촉탁. 그게 맞으면 뭐부터 돼? 등기부부터 찾아란 말이야.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논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다는 것은 이 신규 등록에 대한 논점을 못 잡고 있다는 거고, 중간 생략 등기에 논점을 못 잡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뭐예요? 논점은 바로 여기가 논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답은 찾아냈으니까 1번 보죠.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시하는 등기가 돼 있었던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등기 신청은 뭐 해야 된다? 수리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하게 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 중심키는? 소유권 이전 앞에 이전 동그라미.
앞에 이전, 아까 일서가 읽었잖아, 이전. 뒤에 이전 동그라미. 자, 그 뒤에 말소로 건치면 X가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만받아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건 무슨 등기를 제기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말소 등기소를 제기해서 그러면 말소서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럼 무슨 등기를 요구해야 돼?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를 요구해야 돼.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봐봐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소를 제기했다 패소 판결을 받아서 그럼 소유권 말소 등기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때는 중복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1번은 그냥 읽으면 안 돼. 그냥 봐봐요. 우리 형님들은 그냥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시하는 등기가 돼 있으면 자가 현재 등기명을 상대로 진정명예를 어느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 신청을 수리해야 된다. 그냥 1번 읽고 맞아. 그러다가 지문이 변경되면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거야. 앞에가 이전이면 뒤에도 이전. 그래요. 꼭 키워드를 잡으란 말이야. 자, 이번엔 이미 자기 앞으로 표시하는 등기가 돼 있었던 자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자가 현재 등기명의가 공동으로 진정명의를 언의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도 일과 같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동그라미 뒤에 뭐가 나왔어? 말소 나왔죠? 앞에 말소 나왔죠? 뒤에 뭐가 나왔어? 이전 동그라미 그러면 제기할 수 없다. 그렇죠? 무슨 소가 되기 때문에? 중복소가 되기 때문에. 자, 진정명 4번이 정답이었죠. 그러면 5번에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잘라봐요. 자, 이제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토지거래가정 X. 계약이 아니야? 아니야. 농지취득자격증 X. 고객론자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뭐예요? 요 한 문제만 풀어놓으면 돼. 특히 조심할 거는 우리 형님들을 꼼짝 못하게 웅짝쌍쌍 못하는 게 바로 1번 지문이야. 앞에 이전을 붙여놓고 뒤에 말소를 갖다 놓으면 못 찾아냅니다. 앞에가 이전이면 뒤에도 이전, 앞에가 말소면 말소가 되는. 그러면 이전의 소설, 말소소를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을 받으면 다시 소유권 이전 소송은 걸 수가 없다라는 것. 이유는 중복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 더 이상 요게 가장 좋은 문제야. 그러니까 요것만 풀어놓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읽어봐요. 계약이 X, 대가성 X. 등기원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일체, 불일체. 그러면 불일체하면 결론적으로 이때는 물창. 조심해야 돼. 일체하면 채청이겠죠. 그러면 통정회의 표시에 봐봐요. A가 B에서 통정회의 표시를 했어요. 통정회의 표시는 무효죠. 그럼 통정은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이번 주 얼마나 우울해요. 진짜 요즘 세상이 다 우울해서 못 살겠어. 아버지가 아들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인이 남편 독살하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뭐예요? 음식 안 먹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저 음식 챙겨주면 뭐라고 그래요? 당신 먼저 먹어보라고 그럴 거야. 돈이 매덕에 10억이에요. 10억 때문에. 내연남하고 짜고 뭐예요? 저기 좀.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통정의 표시입니다. 불법이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A죠. 등기명의는 B. 일체, 불일체. 그럼 통정의 표시에서 등기 정권은 채청이 아니라 물청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자기가 따져보는 거야, 자꾸. 그러면 여기가 건보라가 있고 배정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20년 자주평온 공연하게 하면 누가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잖아.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현재 상태에서 실소유자는 건보라. 등기도 누가 돼 있어? 건보라. 일체, 불일체? 일체. 그럼 이때는 등기 정권은 채청, 물청. 채청은 몇 년 수명이 걸려요? 10년. 근데 얘가 행사하고 있다면 그때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뭐다? 취득시효는 권리에 잠자는 자는 용서할 수 없거든. 근데 얘가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행사했다면 그때는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한국 사람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 생각 자체를. 아니, 찍어달래, 다 찍어줬잖아요. 그게. 43분 찍어줬잖아. 그럼 요 한 문제만 계속해서. 봐봐요. 그랬더니, 제가 발음이 안 좋기는 안 좋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보고 그랬더니, 선생님, 보고가 뭐예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 드시고 싶어요? 아니야. 3번은 봐야 돼. 보고. 그럼 보다 보면 뭐예요?
뭐 이제 익숙해져. 그렇죠. 그래서 익숙해진다라는 겁니다. 익숙해진다. 익숙해져. 그 적어도 최소한은 몇 번 봐야 돼? 3번 이상 보는 거야. 3번 이상. 3번 이상은 봐야 돼. 최소한은.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싹 무슨 회복된기? 그러면 여기를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불일치, 물청, 계약이 아니라 대가성이 없다. 등기원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고 등기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고 등기원일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자, 이 문제 하나 딱 풀어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83페이지 46번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46번. 46번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 봐봐요. 무슨 문제예요? 판매 특약 등기. 읽어봐요. 특약. 그러면 정강서처럼 특약 이게 나와야 돼. 특약. 특약이 뭐예요? 특약. 자, 특약 그러면 자, 특약이죠. 그러면 뭐예요? 대표적으로 임의적 기록상. 임의적 기록상. 요거 글씨를 보고 상상해요. 자, 그러면 특약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뭘까요? 부기등기야. 자, 부기등기. 벌써 부기등기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특약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특약은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처분 제한 등기야. 판매 특약도 일종의 처분 제한 등기예요. 가압류 가처분만 아니라 그러면 처분 제한은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계약으로 정할 수도 없고 특약으로 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돼? 법률 규정. 자, 부기 등기는 뭐가 있어야 돼? 그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부기 등기는 뭐예요? 대표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임의적 기록사항도 법률의 규정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임의적 기록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개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야.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럼 인감증명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들어가고요. 일단은 여기 이제 머릿속에 판매 특약 등기를 이제 풀면서 이걸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생각해 둘 거는 이 그림을 생각해라.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그러면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러면 되돌려 사는 게 무슨 특약 등기다? 판매 특약 등기야. 판매 특약 등기예요.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써주세요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고 이 사람이 의무자가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래 집주인이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예요? 권리자잖아. 그러면 인감증명과. 그러면 뭐예요? 아직 완전히 권리가 넘어가지 않았죠? 그러면 등기 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하살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이네요. 하살이 2개니까 동시 신청이죠. 자, 그러면 하살 방향이 같아 들었나? 갈라요. 그럼 사건이 2개.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돼.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판매 특약 등기 신청서를 별개로 작성해줘야 돼. 별개야 동일이야. 별개.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매도인, 매수인 공통점은 매. 그래서 이걸 매도 담보라고 그래. 매도 담보.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 재연장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봐봐요. 그럼 부동산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5년.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6년을 특약을 해서 6년을 특약하면 등기한이 각하에 법령의 근거가 없는 거거든. 몇 조 사이로? 29조 2호. 2호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그러면 판매 특약 등기는 그러면 첫 번째 읽어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세 건. 두 번째, 종된 계약이 주된 계약이. 정된 계약. 정된 계약을 뭐라 그래? 이걸 부종이라는 말을 써줘. 주된 계약에 부종한다라는 말을 써주게 되거든. 그러니까 종이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부기 등기가 되네요. 매도인과 매수인 공통점 매죠. 그래서 매도 담보가 되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무슨 건이? 바로 판매건은 형성건이 돼. 형성건이 돼. 형성건은 무슨 완결건? 예약완결건. 예약완결건입니다. 예약완결건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뭐예요? 세자로 얹지만 기대건이야. 기대건도 일종의 재산건이야. 재산건이야. 재산건. 무슨 건? 읽어봐요. 무슨 건? 기대건이야. 기대건도 일종의 뭐다? 재산이야. 재산.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산은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판매건은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런 거. 그러면 여기에 7이다. 그러면 7-1. 그럼 B가 C한테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7-1-1. 부기등기하면 부기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여기 그러면 소유권은 갖고의 얼고예요. 갖고. 그러면 한매특약 등기는 읽어봐요. 갖고의 부기등기. 다시 한매특약 등기는 갖고의 부기등기. 얼구의 부기등기가 아니에요. 갖고의 부기등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걸 생각하면서 문제가 돼야 돼. 그러면 한매특약 등기 자체의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풀면 안 돼요. 문제 자체를. 실력이 안 는다라는 거야 지금. 그러면 한매특약 하면 여기에 이제 특약 무슨 사항이에요? 임의적 기록사항. 읽어봐요. 부기등기. 법률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한매특약 등기도 일종의 무슨 제한? 처분 제한 등기라는 거. 그러면 A가 B한테 싸줬다, 되돌려 싸준다. 이게 무슨 특약 등기? 한매 특약 등기.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한 15초 동안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하고 그냥 푸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그럼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이제 지웠어요. 읽어봐요. 무슨 특약 등기? 한매 특약 등기. 머리가 싹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쫙 정해. 그러면 이제 1번 가볼까요? 그러면 판매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읽어봐요. 동시 동일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싸줬다가 돌려 싸준다. 무슨 신청? 동시 신청이죠. 부동산은 뭐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동일한 접수번호야. 별개의 접수번호가 아니라 동일한 접수번호야. 그러니까 동일한을 별개로 또 장난친단 말이야. 자, 이번에 한매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읽어요. 별개, 그렇죠. 별개. 자, 그럼 별개의 신청 정보 툭 치면 일괄 신청 불가능. 자, 한매특약 등기에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비용. 대금과 비용은 한자로 원점은 툭 치면 돈은 소송의 씨앗이야. 그래서 필요적 기록사항이며 한매기간, 기간은 누가 정해? 당사자가 정할 수 있다. 뭐예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매매계약이 실효되면 한매특약도 실효되나?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여기는 부기등기. 여기 무슨 계약? 정된 계약. 여기에 실효된다 해서 여기에 실효돼? 안 돼. 여기에 실효되면 이것도 죽어야죠.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따라 죽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거는 살아야 됩니다. 남편.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주와 종의 관계니까. 남편하고 부부는 주와 종의 관계가 아니거든. 대등한 관계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걸 읽으면서 매매계약이 실효되면, 주가 실효되면 한매특약도 실효되고, 자, 한매특약, 부가 실효되면 원칙적으로 한매계약의 효력은 영향이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져요. 이 말은 결론적으로 주와 종의 관계라는 걸 따져놔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냐고요. 너만 재밌다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 5번. 한매특약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 등기 필정보, 인감정보를 첨부해야 된다. 어때? X.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러니까 그냥 풀지 말고요. 그러니까 한매특약 등기, 그러면 여기에 이제 머릿속에 봐봐요. 특약을 봐야 돼. 특약, 임의적 기록사항, 법률의 규정, 부기 등기. 그럼 뭐예요? 처분 제한의 등기다. A가 B한테 싸줬다. 되돌려 싸주는 거나. 하산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이고. 하산의 방향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러니까 별개의 신청 정보고.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니까 동시 신청이지만 별개의 신청서지만 접수번호는 동일한 접수번호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냐고 한번 봐봐요. 그냥 억질로 풀려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네. 자, 이번에는 284페이지 49번 풀어보세요. 49번. 자, 신탁 등기. 이 문제가 제일 좋습니다. 49번.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이제 제가 신탁 등기 여러 문제가 나왔다라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쓸 필요 없이 이해를 하라고. 신탁 등기는 공동 신청에 의한다. 이런 지문이 하나 나왔다. 자, 신탁재산에 속하는 처분은 수탁자가 단독 신청에 의한다. 어떨까? 자, 신탁 등기 후에 사필이 가능하다. 신탁 등기 후에 이탁자를 상대로 감리할 수 있다. 신탁 등기 말소는 단독 신청에 의한다. 자, 그러면 신탁 등기 후에 자, 이렇게 이제 나왔다. 자, 몇 개 지문이에요? 1, 2, 3, 6개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걸 해석해주기 위해서, 자, 봐봐요. 이제부터 생각합니다. 무슨 등기? 신탁 등기. 그러면 A가 B한테 싸줬어요. 자, 싸줘서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한 방 더 싸요. 무슨 등기죠? 신탁 등기네. 이 사람은 이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하살이 몇 개? 2개. 그러면 동시 신청이네. 하살 방이 같아,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한 건으로 작성해. 사건은 하나로 취급됩니다. 아마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작성해야 돼. 아마 한 건이니까 뭐다? 동일한이죠? 그러면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누구한테 하살이 날아갔어요? B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기해 주세요. 권리자. 이 사람이 뭐예요? 의무자가 돼. 의무자가 돼요.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뭐가 돼요? 수탁자가 되는 거야. 자, 전리품을 얘가 다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살의 방향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매트 계약 등기는 아까 싸줬다가 되돌려 싸주는 거죠. 그런데 하살만 그럼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보여 안 보여? 그래,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 신탁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력? 대항력. 자, 그러면 신탁 등기는 종이야, 주야? 주된 계약이 되는 거예요. 대등하게 가는 거니까. 주된 계약이고, 두 번째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유다, 합의다. 합유. 그래서 이제 합유 재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읽어볼래? 무슨 계약이? 주된 계약. 주등기. 가등기 대상. 계약 검인의 대상. 계약 농지 취득 자격증의 대상.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토지거래가점 첨부할 필요가 없다. 공유 합유. 합의. 자, 그러면 외워봐요. 자꾸 뭐 쓰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만 써요. 요약집에다 다 써놨어. 다 써놨어요. 맨날 밥만 먹으면서 나요. 밥만 먹으면서.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서. 아까워요? 아까워? 쓸 필요 없어. 자꾸 애우려고 그래요. 애우려고 그러라고. 요약집에 다 써놨는데 그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뭐다 쓰다가 볼일 다 봐. 세상을. 자, 그럼 무슨 계약이에요? 주등기약, 주등기, 가등기, 대상, 계약민의 대상, 농지 취득자격증.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토지거래가점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공유 합의. 합의.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걸 생각해야 돼. 자, 봐봐요. 자, 신탁 등기를 하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수탁자가 되는 거야.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읽어봐요. 신탁 등기는 원칙이 공동 신청해야 한다. 자, 오죠. 신탁 재산에 속하는 처분이야. 그러면 신탁 재산에 속하는 처분. 이미 등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신탁 재산에 속하는 처분은 뭐예요?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돼? 수탁자. 읽어봐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해야 한다. 맞나요? 자, 신탁 등기 후에 봐봐요. 그럼 신탁 등기, 그럼 두 필지가 있어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 A가 B한테 신탁 등기를 해줘서 소유권자는 누가 돼? B. 그러면 신탁 등기 후에요, 전이에요? 후. 그러면 하필 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 소유자가 다르니까. 자, 신탁 등기 후에 자, 이탁자를 상대로 감리할 수 있다. 어때? X. 신탁 등기 후에 대내적,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는 누구죠? 수탁자. 누굴 상대로? 수탁자를 상대로 감리 들어가야죠. 자, 신탁 등기 말소는 봐봐요. 신탁 등기 말소입니다. 그럼 이미 신탁 등기가 끝나서 안 나서 끝났잖아. 다시 신탁 등기 말소는 그러니까 신탁 등기 끝났죠? 그러면 재산은 누구한테 속해? 읽어. 대내적, 대외적 관계. 누가? 수탁자. 그러면 읽어봐요. 신탁 등기 말소는 단독 신청에 의한다. 맞나요? 자, 신탁 등기 후에 이탁자를 상대로 이탁자는 가세의 주체다. 어때요? X. 가세의 주체는 이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누굴 상대로? 수탁자를 상대로.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자기가 생각을 못하고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써놨단 말이야. 전부 지금 뭐예요? 자기가 이 틀을 못 외워서 그러는 거지. 자, 그럼 봐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돼? 수탁자가 되는. 그걸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주된 계약. 대가성이 없다. 합유.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접근해 볼까요? 틀린 것은. 부동산을 신탁 등기에 대해서 수탁자를 등기 권리자, 이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한다. 맞나요? 세입자의 이탁자는 수탁자를 대하여 신탁 등기할 수 없다. 틀렸네요. 봐봐요. 이 사람이 신탁 약정을 썼는데 신탁 등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수탁자는 이걸 이탁자를 대해서 대의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이미 약정서는 써놨거든. 틀렸네. 자, 3번 수인이 수탁자가 몇 인 이상이래? 2인, 건축지만 무슨 관계? 합유 관계. 맞네요. 신탁 등기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읽어요. 동일한 정보로서 해야 된다. 맞네요. 신탁 등기 신청 정보는 신탁의 목적은 부동산 등기법 81조 소정의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된다. 그렇다고 81조를 장난칠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지.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야. 그럼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래요? 자, 오른쪽 51번을 한번 풀어봐요. 정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정답은 3번. 3번에 뭐가 나왔어? 부기등기. 부기등기가 아니라 주등기잖아. 그게 보여야 되겠죠? 주등계약이니까. 자, 2번 지문을 조심해야 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 잘라봐요. 자, 속했대요. 그럼 수탁자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네. 자, 신탁등기 4번에 가봐요. 신탁 가등기 등기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읽어봐요. 주등계약이잖아. 자, 주등계약이니까 무슨 등기? 주등기, 가등기 대상, 계약, 금인의 대상, 농지, 취득자 입장을 돼. 그러면 신탁 가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신탁등기 신청은 해당 신청으로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보존, 설정 등의 신청관계 읽어봐요. 1건의 신청정보. 1건이 뭔데? 동일한 신청정보라는 거다. 동일한 신청정보. 1건이 또 동일한 신청정보였다. 동일한 그랬다. 1건 그러면 1건이 뭔데?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동일한 신청정보라 무슨 신청한다? 일괄 신청한다. 일괄 신청한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탁등기는 지금 요 틀이 잡혀 있어야 재밌다라는 거야. 이 틀 자체가. 자, 신탁등기 나왔다 그러면 A가 B한테 싸졌다. 한 방 더 싸주는 거야. 이 사람은 뭐예요? 이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신탁등기는 원칙이 공동이자, A가 권리자, A가 의무자. 대내적,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되는. 무슨 계약? 주된 계약. 대가성이 없다. 그럼 주된 계약 하나만 해오면 4개가 헤어지잖아. 주 가등기 대상, 주등기, 계약, 금인의 대상, 계약, 농지, 취득자 등.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어. 올해 토지거래 과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A가 2방을 싸준다라는 걸 생각하라고. 그럼 대내적,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화살 몇 방이야? 왜 한 방이에요? 신탁등기는 화살이 2방이었잖아. 여기는 한 방이야? 한번 써볼게요. 이 사람은 신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 몇 사람이야? 2사람. 이게 등기 명의 신탁이야. 그런데 등기 명의 신탁은 이자가 명의 신탁이죠. 화살이 몇 방이야? 한 방이야. 그럼 대내적, 대외적 관계. 대내적 관계는 얘야. 대외적 관계는 소유권자는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명의 신탁에서 신탁과 신탁법의 신탁은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 신탁에서 신탁등기에서 신탁은 바로 신탁법상 신탁을 나타내. 이거는 무슨 법상에? 부실법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신탁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명의신탁에서 신탁과 신탁등기에서 신탁은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적용 범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신탁등기는 무슨 법?
신탁법,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그러면 명의신탁은 신탁법은 명의신탁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야. 완전 개념 자체가 틀려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하살이 한 방이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신탁자, 요 사람은 수탁자가 돼. 그러면 요 사람은 대내적이 대외적이에요. 대외적. 요 사람은 대내적. 그렇죠. 대내적. 그러니까 자 요즘 좀 이제 뭐예요? 여기 들려요? 안 들려요? 발음 들리죠? 이제 뭐 두 달 있으면 또 뭐 처음 하신 분들하고 또 싸워야 돼요. 발음 안 좋니, 글씨 개판이니 또 싸워야 돼요. 또 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발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귓구멍이 안 뚫려서 늘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귓구멍이 안 뚫려요. 귓구멍이. 자, 그럼 봐봐요. 그럼 뭐다 B가 C한테 팔았어. 그럼 대외적 관계 소유권자는 얘잖아. 얘는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지적해. 그래 한 점 보고 악인은 명의신탁을 강력하게 건절하겠다는 의사가 반영이네. 그러면 신탁, 뭐 명의신탁의 신탁과 신탁등기의 신탁은 의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걸 잡아놔. 자, 신탁등기 그림 생각나나 봐. 신탁등기 생각나? A가 B한테 싸줬다 그때 눌러 싸주는 거. 그러면 그건 한매 특약등기죠. 두 방 싸주는 거 대등하게.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대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수탁자가 되는. 그러면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다 합이다? 합유. 작년민법 문제 볼래요? 수인의 신탁재산은 공유관계에 있다. 어때? X. 무슨 관계? 합이라는 거. 그럼 신탁등기는 각구의 주등기예요? 각구의 부기등기가? 각구의 주등기죠. 그럼 아까 뭐 소유권 이전이니까 각구의 주등기, 한매 특약등기는 각구의 부기등기. 둘 다 각구네요. 그래서 고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신탁등기는 이 문제로 딱 정리를 해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53번 문제를 풀어봐요. 자, 53번 풀었어요? 아니, 53번. 자, 53번 풀기 전에 52번 봐봐.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자, 신탁등기가 뭐 됐대? 완료가 됐대. 그럼 신탁등기 후야 전이야? 후. 그러면 신탁등기가 완료되어 부동산에 관한 법원으로서 다음 같은 등기 촉탁이 있었다. 등기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봐봐요. 신탁등기 후 소유권자는 누구야? 수탁자죠. 그러면 5번에 가봐요. 이탁자를 등기 의무자는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다. 어때? X라는 거. 그러면 봐봐요. 수탁을 등기 의무자는 가압류. 수탁자를 등기하는 가처분. 이탁자를 등기 의무자는 신탁 읽어봐. 신탁 전이야 후야? 전은 이탁자가 소유주지. 그러면 4번에 이탁자를 등기하는 신탁 읽어봐요. 전의 소유권자는 누구야? 이탁자죠. 그러면 신탁 등기 후잖아. 후. 그러니까 이탁자를 등기하는 자는 가압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5번. 겁나게 쉬운 문제예요. 자기가 어떤 논리적인 체계를 못 깔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사람들이 무슨 문제예요? 이런다고. 그래서 아까 다시 자 신탁 등기 하니까 하살 몇 방? 두 방이 어떤 방향이야? 그래요, 같은 방. 하살이 몇 개? 2개. 뭐가 떠올라? 동시신청. 동시신청 또 안 떠오르네. 또 안 떠올라. 자, 하살이 몇 방? 2방. 동시신청. 하살방이 같아달라? 그러니까 한 건의 신청 정보야. 사건이 동일하다라는 거야. 그럼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무슨 계약? 제대한 계약. 뭐? 대가성이 없어. 합의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하는.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합의 지분은 상속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봐봐요. 문제 나오면 주인의 신탁재산 중 2인이 3인이 됐을 때, 2인이 3인이 됐을 때 합의 명인 표시 이전 등기해야 한다. 어때? X. 그게 연결될 것 같으니까 지금 자꾸 합의 지분을 들먹여 주는 겁니다. 합의 지분은 상속이 안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인이 3인이 됐다. 그러면 하나가 추가돼서 안 돼서? 추가돼서 뭐 생각나? 등기 필정보 작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전 설정 이전에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과 경정 등기죠. 갑의 단독성이었어. 갑이 단독성에다가 갑을로 갔어. 갑을 공유로 갔어요. 그럼 추가돼서 안 돼서? 누가 추가됐는데? 그때는 등기 필정보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로. 의미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53번 한번 풀어봐요. 이제 쉬운 용익물건부터 이제 하나씩 해결하러 가죠. 지상권 풀어보죠.
됐어요? 네. 자, 그럼 봐봐요. 자,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료가 뭔데? 비용상한 청구권. 비용상한 청구권. 자,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가 아니라며 비용상한 청구권,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지상권은 물권, 채권, 물권, 금필업이 상한 청구권은 없다. 뭐만 있다? 이익비 상한 청구권. 자, 그러면 지상권은 읽어봐요. 수목, 건축물, 공작물이죠. 몇 년? 긴 거는 몇 년? 30년. 중간짜리 15년, 5년. 그러면 최단이야, 최장이야? 최단. 그러니까 최단 전속기간 때문에 지상권의 목적은 기록해줘야 돼. 수목을 기록했다. 몇 년? 30년. 그래서 목적을 기록해줘야 돼. 그럼 지상권은 무슨 물건? 영입물건. 그러면 뭐예요? 범위 적어줘야 돼. 자, 목적은 읽어봐요. 기록하여야 한다. 읽어봐요. 범위는 기록하여야 된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도 설정이 가능하고 전부도 설정이 가능하죠.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일 때는 그럼 전부입니다. 지상권의 전부일 때 범위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었잖아. 일부인지 전부인지를 써줘야 된다. 자, 그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지상권의 지료는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네. 자, 이중은 돼야 안 돼? 이중 돼야 안 돼? 안 돼. 이중 지상권 돼야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왜 안 돼요? 나무에 나무 못 심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자, 어제 종로에서 수업을 하는데 뭐예요? 이중 전세권 돼야 한대 그랬더니 안 된대. 왜 안 된대? 선생님이랑 같이 못 살아서요. 그래서 이중 전세권. 그거는 이제 그냥 기억이 오래 남으라고 그러는 거고, 기억이 오래 남으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면 이중 전세권은 왜 안 되느냐? 법리로 후등기 저지력 때문에. 민법에서는 우리 민법 교수님은 뭐라고 배워요? 배타적인 용익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야 돼. 그럼 봐봐요. 이중 전세권은 왜 안 돼? 부등기 저지력. 등기법상은 영어 민법은 배타적인 용익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 안 됩니다. 자, 구분지상권은 뭐예요? 자, 토지 상하의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줘야 되겠죠. RA가 구분이 되니까 ROE가 구분. 그럼 구분지상권에 여기 나오면 틀린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수목이 나오면 무조건 X야. 딱 밑에 나무 심을 일 없잖아. 도면 나오면 무조건 X야. 도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 상하의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봐봐. 지하철 한번 갑니다. 자, 지하철 몇 호선이에요? 몇 호선? 4호선입니다. 자, 파란 거는 4호선이에요. 빨간 거는 8호선이야. 8호선이에요. 자, 이거 노란 거는 몇 호선? 이거는 6호선이 됩니다. 6호선. 자, 근데 뭐 나올 거는 다 나와서 이제 못 하겠습니다. 색깔이 없어서. 자, 몇 개예요? 3개. 뭐예요? 이게 3중 구분 지상권이야. 3중. 자, 3중 구분 지상권 가능, 불가능. 가능. 2중 구분 지상권은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2중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2중. 2중 구분 지상권은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이게 구분 지상권이 왜 나왔느냐? 이게 바로 지하철 붐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수목은 포함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수목을 제한 나머지 구분 지상권에서 전환 가능, 불가능. 가능해요. 수목을 제한 나머지.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에서 보통지상권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보통지상권에서 구분지상권으로 전환이 가능해. 단 뭐는 제외되고 수목은 제외된다는 거. 전환 가능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나와봐요. 요 바운더리야. 그러면 얘네들하고 친하지 않는 거 뭐가 얘네들은 절대 이게 나올 수가 없어. 지분이 나올 수가 없어. 지분. 또 뭐가 나올 수 없어? 하천이 나올 수가 없어. 하천에 설정할 수 없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엊그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도 착각할 것 같아서, 착각할 것 같아서. 자, 우리 지목 몇 개? 28개. 모두 등기돼야 안 돼. 자, 지목 28개 모두 등기돼야 안 돼. 돼. 등기됩니다. 28개. 근데 양어장이 그때 등기가 안 돼. 그 이유는 양어장의 건축물로서는 등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양어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지목 중에서 등기 안 되는 거 골라보세요. 골라 잡아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다 돼. 그렇게 답변 달았어요. 다 돼. 28개는 다 됩니다. 근데 양어장은 건축물로서는 등기가 될 수 없어. 왜? 양어장은 뭐라는 거예요?
고정된 건물이었거든. 지붕이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붕도 없고 우리가 건물로서 등기되기 위해서는 무슨 성이 있어야 돼? 정착성, 대기, 분단성, 용도성이 있어야 돼. 그러면 지목은 다 등기돼야 안 돼? 됩니다. 몇 개? 28개. 다 됩니다. 근데 양화장은 건축물로서는 등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걸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착각했겠구나. 그래서 잘못했을 때 그래서 뭐 질문이 막 올라왔더라. 그런데 어떤 질문이야? 네이버에 보면 네이버에 딱 쳐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지목 28개는 등기 대상이 되나요? 그랬더니 되나요? 물어봤어요. 밑에 답변이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 지목 몇 개? 28개 모두 등기됩니다. 지목은 어디에 기록돼? 토지 등기부에만. 토지 등기부에 다 기록됩니다. 근데 지목은 그러면 양화장은 대표적으로 건축물로는 등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상권 그러면 여기 얘네들은 뭐는 없어? 집은 없고 하천은 안 된다는 거. 그럼 거기 한번 23번 갑니다.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 그럼 1번에 뭐만 보여? 집은 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으나 잘라. 그럼 맞네요. 한필의 토지 일부. 토지 일부가 뭔데?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맞네요. 지상권 설정 등기 목적 범위 특징은 필요적 기재 사항이고 잘라요. 지료 전속 기간은 임의적 기록 사항이다. 맞네요. 지상권의 목적이 토지 일부인 경우 읽어봐요. 도면을 첨부하고 목적인 부분을 뭐 해야 된다? 표시. 근데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면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 그 정적 구분 건물의 특정 계층을 구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 상관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부서져. 안 돼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여기 봐봐요. 이게 무슨 소리냐? 뭐예요? 속된 말로 합니다. 빌딩이 50층짜리가 하나 있어. 50층으로, 50층, 요거 뭐예요? 요걸 간통해서 여기 지하철을 만들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계층적 구분 건물이에요.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4번은 민법에서 잘 출제해요. 조심해 놓고. 그럼 정답은 5번이네. 구분 제한권은 지하나 지상의 일정 범위를 정해요. 공작물이나 건물 여기까지는 뭐예요? 좋아요? 뭐예요? 수목. 수목은 제외됩니다. 그러면 지하나 지상의 일정 범위를 정하여 그러니까 도면은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어. 그럼 구분 제한권의 토지 상하의 범위는 반드시 기록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록해두면 구분 제한권에서는 도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어. 자, 읽어봐요. 이제 애와 구분 제한권은 뭐가 나오면 X다. 수목. 구분 제한권에 뭐가 나오면 도면이 나오면 X야. 그러면 전체에서 우리는 뭐가 나오면 X다? 지분, 하천이 나오면 X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마 요 53번이 가장 지상권 중에 좋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 하나 딱 풀어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풀 필요도 없어. 그냥 나와봐야 여기에서 한두 개 지문 나오거든. 자,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288페이지를 한번, 288페이지 57번. 요거 하나 풀어놔야 돼. 57번. 무슨 건이에요? 지역권. 요거 하나 풀어놔야 돼요. 자, 풀어보셨죠? 자, 봐봐요. 자기가 문제 풀 때 어떻게 접근했는지 봅시다. 봐봐요. 무슨 건? 지역권. 읽어봐요. 역, 그렇죠. 역. 읽어봐요. 거꾸로. 역지. 그렇죠. 역지. 역지예요. 역지는 두 개 있어요. 역지. 성역지. 그렇죠. 성역지가 있다는 거예요. 역이라는 것은 뭐예요?
서비스를 요하는 것, 결론적으로 받는 토지가 돼. 요하는 토지. 자, 서비스를 주는 토지보다 성역지가 돼. 그래서 여역지와 무슨지? 성역지가 있어. 여역을 뭐라고요? 서비스라니까. 우리말로 얹으면 편익이라는 거야. 편익. 편익을 받는 토지, 여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가 성역지.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뭐다 갈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역지는 그러면 여역지는 전부 다 일부 다. 전부. 성역지는 전부도 들 수 있고 일부도 들 수 있어. 읽어봐요. 맹지 그래봐요. 맹지. 맹지는 이제 길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렇죠? 요거는 무슨지? 여역지. 요거는 성역지가 되는 거야. 성역지가 되죠. 그러면 여역지는 일부도 줄 수 있고 전부도 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역지권자 읽어봐요. 성역지권자 다시 읽어봐요. 여역지권자, 성역지권자 다시 읽어봐요. 지역권자, 지역권 설정자. 여기부터 헷갈리는 거야. 이제 주체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야? 성역지권자. 안 미쳤어요. 여역지권자, 성역지권자. 읽어봐요. 지역권자, 지역권 설정자.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 그래봐. 다시 뭐라고? 토지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토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토지 소유. 그러니까 문제 풀면 얘 때는 토지 소유자로 표현될 때도 있고, 요 사람은 성역지권자로 표현될 수도 있고, 요거는 지역권 설정자. 길은 누가 필요해? B가 필요하죠? 그럼 이 사람이 등기를 요구해야 되겠죠? 읽어봐요. 권리자, 의무자. 길은 누가 줬어요? A가 줬죠. 요렇게 줬으니까 당신이 등기하러 오라는 거야. 그래서 신청은 여기서 이루어져. 등기는 여기서 이루어져요. 성역지는 신청으로 이루어져. 여역지는 등기하니 알아서 직권으로 해줍니다. 따로 등기 안 하더라도. 그러면 요는 뭐라는 그러면 요게 무슨지? 여역지. 요게 성역지. 그러면 여역지는 뭐예요? 주예요, 종이에요? 주야. 주. 성역지는 종.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주를 기록해야 돼? 종을 기록해야 돼? 주를 기억해야 돼. 주.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성역지 표시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어때? X. 요는 항상 주라고 생각하면 돼. 성역지는 정. 자, 이게 소멸하면 이게 소멸해 안 해? 소멸하죠. 주와 종의 관계니까. 그게 무슨 성? 부종성. 이게 이전하면 이전한다. 서반성. 여기에 전부 소멸하면 이것도 소멸한다. 불가분성. 그럼 지역권은 뭡니까? 여기 지역권이죠. 지역권이 여역지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토지 소유자. 그럼 소유권이야, 전세권이야? 소유권이잖아, 소유권. 그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지역권 설정 등기는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가 되는 거야. 자, 여기 한 번 더 갑니다. 자, A는 저쪽에 가 있어요. 저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C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무슨 권을 설정해 줬어? 전세권. 전세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전세권자한테 요구하는 거야. 소유권자한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상권자한테, 전세권자한테 뭐다 지역권을 설정해달라고 할 수 있어. 소유권이야, 전세권이야? 전세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지역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따로 부기등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전하면 이게 이전하기 때문에. 무슨 성 때문에? 수반성. 바로 그거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미를 잡아둬야 됩니다. 그럼 몇 필지야? 두 필지. 이번에는 두 필지만 생각하다 갑자기 세 필지가 나오면 사람이 또 멍 때려져요. 읽어봐요. 맹지. 여기는 맹지. 이것도 맹지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은 여역지. 그러면 여기에 비하면 성역지, 성역지. 이 사람은 여역지, 성역지. 그러면 여역지가 지금 각각 몇 개예요? 세 개죠. 이때는 각각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또 일괄해서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요 사람도 신청해야 되고 요 사람도 신청해줘야 되는 그게 포인트야.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잡아낸 겁니다. 그럼 지역권은 그러면 봐봐요. 지역권 요거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요. 이제 법 먹었어 못 읽었어요. 이게 통행지역권이잖아. 통행지역권. 그래서 목적은 기록할 사항이라는 거야. 목적.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 전부야 일부야? 일부. 범위 기록해줘야 돼. 또 하나는 여역지 표시.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세 개네. 목적, 범위, 여역지 표시. 끝나요. 여역지 표시네요. 이제 다 외워졌네. 그럼 그러면 목적과 범위. 그럼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이제 무슨 지역권? 통행 지역권이라고 써줘야 돼. 자, 그럼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토지 주인은 누구예요? A였잖아. C는 전세권자였었습니다. 그러면 요 토지 소유권자가 그러면 요 토지 밑에 물간 파줄 수 있어, 없어? 있어. 물간이 뭔데? 인수권이잖아. 자, 그러면 읽어봐요. 통영지역 밑에 무슨 건이 있어? 인수권. 중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중지역권. 가능, 불가능? 가능.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사람이,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 요 토지를 배타적 점유하고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배타적 점유는 안 하고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럼 요 토지는 결론적으로 누구 거야? A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지역권은 배타적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점유액수, 세자로 원칙은 준점유. 그럼 결론적으로 목적물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 물권적 청구권을 모두 준용한다. 어때? X.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 떨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지역권은 등기돼야 안 돼. 안 되면 왜 배워?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무 생각이. 지역권은 등기되죠? 그럼 지역권은 등기된다 해서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뭐다? 남의 토지죠. 남의 토지를 저당 잡으면 호로 자식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돼. 법리로 해석해야 돼. 법리로. 그럼 왜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저당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부정성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 무슨 위반? 부정성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자, 어떤 민파 선생님이 그랬대요. 지역권은 약해서 그렇다. 약해서 그래. 뭐 약해서 그래, 약하기는. 그래서 지역권은 등기되더라도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부정성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래요? 무슨 건? 지역권이죠. 그럼 지역권은 뭡니까? 지역권은 무슨 물건이야? 영유물건. 영유물건은 모두 저당권의 대상이다. 어때? X. 지역권은 제외됩니다. 그걸 머릿속에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는 무슨지? 예역지. 여기는 성역지. 그러면 여기는 토지는 인접돼 있죠. 그러면 이 토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된다. 어때? X. 조망권까지 있다라는 거야. 조망권은 인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것까지 생각하면, 그러면 봐봐요. 그럼 지역권 문제를 풀 때는 여기 적어도 요역지와 성역지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역지는 받는 토지, 성역지는 주는 토지. 그럼 갑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토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성역지 소유자가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가 되어 무슨 신청? 공동 신청. 요역지 성역지 표시와 지역권 설정 범위는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어때? X. 뭐가 빠져야 돼? 성역지 빠져야 됩니다. 자, 성역지 빠져야 돼요. 네, 성역지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강사들이 책에 지금 오류를 너무 번하는 게 많아요. 우리 지역권 설정 등기에서는 성역지 표시가 아니라 무슨 표시다? 요역지 표시다. 수멍터리 책도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역지가 아니라 뭐다? 요역지야. 자, 등기는 성역지와 요역지 간의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 요 동그라미 요직. 그럼 요역지는 얼구의 지역권 등기를 무슨 등기로? 직권으로. 그러면 맞네요. 4번은 성역지는 여러 필지. 요거 봐봐. 자, 성역지가 무슨 필지? 여러 필지. 그럼 여러 필지로 할 때는 이제 점프할 준비해야 돼요. 여러 필지로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성역지의 각 소유자별로 별개. 이걸 조심하라고요. 별개의 신청서에서 지역권 등기를 해야 된다. 별개입니다. 일괄해서 하면 틀려요. 별개. 그러니까 요거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야. 따로. 조심해야 돼요. 그 별개를 동일로건처럼 꼼짝없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 요것만 했다가 요 세 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5번은 공유자의 지분 잊지 마. 그럼 끝났어. 그렇죠?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과 5번. 복수 정답으로 해놓으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하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하고 이제 우리 요 정도는 잡고 가야 돼. 요역지, 받는 토지, 성역지, 주는 토지. 요거는 전부 일부. 요거는 일부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요거는 전부 일부. 요역지는 합병 가능, 불가능. 전부이기 때문에. 성역지는 합병 가능.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그것도 착상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의미를 잡고요. 자, 여기 이름 밝히고 이제 쉬었다가 잡아. 요역지권자, 성역지권자, 지역권자, 지역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 전세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다 간파를 해놔야 됩니다. 자, 몇 필지? 두 필지. 영어는 뭐다? 세 필지. 그러면 성역지가 몇 개? 각각 신청해줘야 돼. 그럼 신청서는 동일한 신청, 일괄 신청이 아니라 뭐예요? 별개, 그거 조심해야 돼요. 부동산이 여러 개, 성역지가 여러 개일 때는 여러 개의 신청서라는 거. 정답은 그러면 몇 번? 2번과 5번.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